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배제한 그 이유는 발표주의나요? 5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아마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로서만 끝납니다.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그 김포 지역의 각 지역위원장이신 김두관 의원님께서 여기서 제가 어떻든 경선이든지 뭐 공천이든지 후보로 나가게 되면 아마 어렵다는 입장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제가 저녁 7시 50분부터 50분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소명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아마 김두관 국회의원께서 제 소명이 끝난 후 다시 공천관리위원회에 와서 제가 시장이 후보로 특히 경선 후보로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강력하게 공천관리위원회에 주장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김두관 의원께서 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마 5 후보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고 아마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아마 다른 후보보다는 그 후보로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경선 배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재심 청구를 할 거고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제가 그 경선에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든지 간사든지 가서 재심위원회에서 설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제가 경선 배제를 당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듣고 다시 한번 소명하는 시간을 가져서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위치, 그 정확한 공정한 경선 관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소명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결과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신다면 혹시 무소속 출마도 뭐 지금 하실 작은 아니시겠지만 어떻게 계획 있으신가요? 우리 김포가 민주당이 어려울 때 저 혼자서도 도의원 또 국회의원에도 나가서 쓴맛을 본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다른 어떤 뭐 후보나 아마 당원들보다 저는 김포 더불어민주당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남아서 어쨌든 이 재심 심의가 재심위원회에서 인용될 수 있게끔 소신을 갖고 소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소명을 준 건지 저희가 4월 8일 날 저를 포함해서 5명의 후보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뭐 별 적은 없었고요. 그 후에 저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들이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주로 2건이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건은 인사비리건입니다. 제가 사실 시장으로 있으면서 저는 전하는 대로 우리 공직자에 대한 인사비리나 또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인사비리건에 관련해서는 우리 뭐 시의회 모 의원님의 자제권과 관련해서 제가 그 채용과 관련해서 묵인했다는 그런 있지도 않은 제보가 들어갔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든 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취록이 지금 당에 제보가 됐습니다. 사실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제가 염려하는 듯한 말의 세기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마 저에 대해서 인사비리건에 대해서 시장이 부진했다는 것을 제보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에 소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이 됐고 또 하나는 그 제 업무 추진비 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주로 생산되는 게 쌀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24,000톤 그러니까 80kg 쌀로 하면은 30만 가마가 우리 김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든 이 쌀을 파는데 굉장히 우리 관련 부서도 그렇지만 농민들 또 농협 또 이 도정을 하는 그 영농조합법인이 이 쌀 파는데 말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쌀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온라인 통해서도 이런 하는데 제가 사실 대외적으로
어쨌든 홍보나 선물을 할 때는 저는 전부 쌀로 합니다. 또 투서가 들어가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 부분 소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최근에 아마 영농법인 내부에 그 형사소송권이 있어서 제가 지난해 그 영농법인에 우리 시비가 2억 2,400만 원, 도비가 9,600만 원을 해서 무려 3억 2천만 원이 지연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든 우리 시민의, 도민의 세금을 가져내는 그런 지원이었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불거진 그런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지원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보류시키는 3억 2천만 원을 다른 영농법인에 지원한 결과 이게 아마 그 당사자인 대표가 당에 또 제보를 했고 또 아마 저와 경쟁하는 후보가 그런 사실을 제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논란이 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8년 동안 재직할 때 저의 모든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 법인카드로 하기 때문에 추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소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그 제가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소명의 기회는 저는 잘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각 지역위원장인 김두관 의원께서 소명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또 바로 출석하셔서 유영록 그 시장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김두관 의원께서 왜 저에 대해서 배제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뭐 다른 후보도 저보다 그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후보의 뭐 이력이나 경력이나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보면 과연 왜 유영록을 배제시켜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오늘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김동완 지역위원장께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이 된 건 물론 제가 이번 이제 뭡니까 확인이 이제 필요한 건데 시장님한테 그 배춘영 역세권 수익단장에 와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면서 그 시의원 노 의원의 딸이 거기 면세 입사가 돼 있는데 그 전화를 그때 당시에 누구하고 통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불꺼져 있는 상태에서 그게 녹취가 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발단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도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특정 후보는 그 같은 내용을 관계 공책대에서 이렇게 터뜨리겠다. 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설명을 받길 수 있나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 녹취록 관계는 제가 지난해 2017년 6월 7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난해 6월 7일 날 제 시장실에서 사실 풍무 역세권 관련해서 제 방에서 배춘영 풍무 역세권 개발주식회사 본부장, 그 다음에 김포도시공사 장민영 본부장이 저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풍무 역세권 관련해서 이사회가 곧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사항에 보고가 있었고 거기 직원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그거 보고였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기억을 못하죠. 지금 제가 그 사실을 안 게 올 4월 9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녹취록이 녹취된지도 모르고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는 배석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내용을 녹취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교롭게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전화가 들꺼져 있었거든요. 꺼져 있는 줄 모르고 그 상황이 계속해서 상대방한테 통화가 된 거죠. 근데 상대방이 그거를 녹취해서 어떻든 그거를 현재 시점에서 퍼뜨린 겁니다. 근데 거기 녹취 내용 보시면 제가 뭐 녹취록을 어제 속기록해서 했지만 사실 세 구절 이게 굉장히 그리고 모 시의원의 자녀가 민간 기업이지만 한거에 대해서 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게 좀 배제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한 마디가 있습니다. 저도 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저와의 통화한 분이 그 녹취록을 이제 우회적으로 공개를 해서 아마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노수은 현 시의원님도
공천에서 배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우려를 했고 또 그 부분이 노수은 의원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이게 그 인사비리건으로 공식적으로 제보가 됐기 때문에 저도 해명을 했고 다만 이제 그 녹취록 관련해서는 이게 3자가 동의 없이 녹취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녹취록이 누군지는 지금 밝혀졌고요. 그게 어떻게 전달해서 당으로 갔는지는 지금 기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적 판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문제는 그 지난 23일 올 월요일이죠. 그거는 제가 밝힙니다. 피광성 시의원 예비후보죠. 김부장 예비후보의 형이 어떻든 있지도 않은 밝혀지도 않은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구심이 이게 지금 공천 심사 과정이고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거기 보면 단정적으로 제가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이미 유영록 시장을 빠진 그런 4명의 경선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늘 아침 9시 16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있지도 않은 사실이 벌써 23일이니까 며칠 전에 벌써 단정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저는 허위사실 유포로 기포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피광성 후보의 형인 피학성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피광성 후보도 당일날 우리 모 동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런 사실을 말했고 4월 22일 우리 김포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에서도 동문들에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발표되지도 않은 일들이 이미 확정된 양 발표됐기 때문에 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2사람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김포경찰서 진흥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화하다가 통화 끊긴 줄 모르시고 가지고 이렇게 끊은 줄은 알고 있었는데 그번에 대해서 실명을 바꿀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1년 거의 작년 6월 7일 제가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가 그냥 봤더라고요. 제가 우리 기선이랑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제가 통화하고 녹음을 전화하고 상대방과 녹음하면 거기에 거기 그 파일 이름이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 파일 이름이 유영록 1. 그 다음에 2017년 6월 7일 시작 시간까지 15시 몇 분 몇 초까지 이렇게 뜨더라고요. 제가 통화 기록 내역이 8분 30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런 내용이 앉아있는 배석자가 녹취한 게 아니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제가 머물고 전화를 한 상대방이 녹취를 해서 그 사실이 유포가 됐다. 사실 이 통신비밀보호법은 굉장히 벌이 엄중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도 엄중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사자는 그런 거를 모르고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미 김포시 선관위 또 우리 김포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제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결과를 보고 앞으로 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소 과정에서 그 분에 대해서 실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통화하셨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추후에 수사 결과가 마무리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걸로. 네, 또 그리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천에서 배제되더라도 만약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그렇지만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치 생활을 한 이후에 저는 계속해서 민주당에 몸담아 왔습니다. 제가 도의원 2번 그리고 2002년 어쨌든 그 어려울 지방선거에서도 제가 민주당 타이틀을 갖고 도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002년 12월 달에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로 계실 때 제가 다리를 부러지면서 기부스를 하면서 제가 선거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민주당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사 당이 저를 버리더라도 저는
제가 당을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그 공천 관리와 관련해서 이런 공정치 못한 그런 심사, 특히 지역위원장 또 현역 국회의원의 저는 속칭 갑질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공정한 이런 그 공천 관리 또 기회는 누구나 평등하게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저는 중앙당 공정재심위원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위원회에서 당당하게 저희 공천과 관련한 그 소신을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선 배제 시 무소속으로 출마를 안 하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당을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 말씀의 뜻은 또 민주당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거 뭐 이렇게 같이 수립되는데 이해해 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재심 절차가 어쨌든 오늘 발표가 오전 9시 16분에 났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제가 재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심 신청을 하고요. 재심위원회는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지금 7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쨌든 재심위원회 가서 왜 제가 경선에 배제됐는지 그 이유를 아마 노당 공천관리위원회 설명을 하고 제가 사실 특별하게 무슨 잘못이 없거든요. 저는 8년 동안 시정을 바르게 이끌어왔고 다른 어떤 후보보다 저만큼 민주당을 사랑하고 김포 지역에서 민주당을 지킨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의 의지를 밝히겠다는 아니 말씀. 그게 그런 부분은 뭐 우리 김포 지역 사이에 그 뭐 시민들이 뭐 아는 사람 대부분 아는 내용이고 또 시장님이 좀 말씀하시는 와중에 민주당은 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거는 곧 무소속 출마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냐 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언론 여러분들께 제가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갑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9시 16분에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23일 날 피 후보가 그런 문자를 형님이 보냈는데 그러면 미리 결정이 난 건 아닙니까? 오늘이 아니라 이 갑질에 대한 게 먼저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런 그런 뭐 조사를 짜여진 뭐 이렇게 틀 안에서 뭐 할 수는 있지만 어떻든 공식적인 발표 전에 그런 상황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수사 결과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됐는지 또 그런 게 아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저희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고 저희 이런 어떤 경선 배제 입장에 대해서 당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분 있으시죠? 계속 진행하면서 저희가 중앙당에 재심 청구할 거예요. 다음에 재심 결과가 나오면 그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